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주말에도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은 핫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인의 백업 선수 영입 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케인의 백업 이야기에 앞서 지난 시즌 맨시티로 이적을 결심했던 케인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구단 보드진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케인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9.5번형의 선수로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을 경신한 케인이기도 합니다. 케인이 토트넘과 남은 계약 기간은 2024년 여름까지이고 토트넘이 케인과 2027년까지 장기 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 중에도 케인의 재계약 관련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실제로 케인이 재계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라고 불리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까지 토트넘이 챔스 진출 티켓을 가져올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케인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승 트로피를 원하는 케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하기 전까지 토트넘이 이렇게 통큰 투자를 할지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하니 말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케인도 토트넘과 어느 정도 재계약을 할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주급 체계가 다른 클럽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행보는 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콘테라는 우승 청부사가 다음 시즌도 토트넘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리그에서 맨시티와 리버풀에 맞서 우승권 경쟁을 할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적 시장의 행보만 놓고 봤을 때 토트넘이 달라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또한 런던 연고지라는 메리트도 갖고 있죠. 그런데 지난 시즌 케인은 백업 공격수 없이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베르바인이 간혹 교체로 출전하긴 했지만 케인의 백업 공격수가 마땅히 없는 토트넘이었죠. 다음 시즌 케인의 백업 공격수 영입은 분명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에버튼의 히샬리송과 링크가 떴던 토트넘이고 히샬리송이 원톱과 좌우 윙포워드 모두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영입 레이더망에 있긴 할 겁니다만 에버튼이 히샬리송을 영입하기 위해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불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에버튼으로부터 히샬리송을 데려오기 위해선 최소 5천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히샬리송이 에버튼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싼 값에 히샬리송을 이적시킬 리가 만무하죠. 히샬리송을 제외하고 제주스, 하피냐 등과 연결되었던 토트넘이지만 사실 케인의 백업 자리를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이런 토트넘은 챔피언십에 벤 브레이턴 디아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 브레이턴 디아즈는 잉글랜드와 칠레 이중국적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홈그로운 커터를 채우는데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드 스펜스와 벤 브레이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또한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이 벤 브레이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벤 브레이턴 디아즈는 챔피언십에서 지난 시즌 22골을 넣으며 공격력을 인정받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는 아닙니다. 블랙번과 계약이 1년 남아있고 1999년생으로 케인의 백업으로 만약 영입되게 된다면 케인과 6살 차이가 나면서 어느 정도 토트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공격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벤 브레이턴 디아즈는 U19 대표팀까지 잉글랜드 국적으로 뛰었으나 U20 대표팀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밀리며 성인 대표팀은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에서도 얼굴을 보였던 벤 브레이턴 디아즈인데요. 홈그로우는 국적과 관계없이 21살 이전의 나이에 3년간 잉글랜드 및 웨일즈 클럽에서 훈련한 선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벤 브레이턴 디아즈는 홈그로운 커터로 분류됩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리즈 유나이티드, 웨스트햄 등에서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잠재력은 있는 선수라고 보이는데요.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1,300만에서 1,500만 파운드 수준의 이적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1,440만 파운드 이적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선수에 대한 링크는 풋볼 런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케인의 백업 공격수 영입에 대해 영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케인의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베르바인이 아약스로 이적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케인이 만약 부상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콘테에게는 치명타이다. 하지만 토트넘이 블랙번에서 뛰고 있는 벤 브레이턴 디아즈와 계약한다면 이것은 바뀔 수가 있다. 23살의 이 선수는 지난 시즌 22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그렇게 하는 동안 많은 찬사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공격수는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찬사를 받으면서 A매치 경기 이후 많은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전해졌었죠. 사실 토트넘에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확실한 두 명의 공격수가 있고 클롭세스키도 지난 시즌 정말 잘해줬습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는 챔스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경기 수는 50경기 이상이 될 것이고 이 세 선수가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라면 더더욱이나 좋겠죠. 히샬리송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케인의 한 선수 백업만을 위한다라고 하면 5천만, 6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백업 선수로 사용하기엔 아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또한 선수의 경기력 측면에서도 경기를 뛰어야 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참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토트넘이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한다 라고 발표는 했어도 현재 토트넘이 급한 자리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에 더불어 왼쪽 스토퍼, 스위퍼, 그리고 오른쪽 윙백 자리가 사실 제일 급합니다. 이 포지션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토트넘이고 분명히 많은 이적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케인의 백업 자리에 유망주를 영입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토트넘에게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토트넘의 어떤 미드필더가 추가로 영입될 것인지, 콘테가 지난 시즌처럼 3-4-3 전술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시즌에는 3-5-2 전술을 사용할 것인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토트넘은 다음 시즌을 위해 많은 선수 보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케인의 백업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업 공격수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는 더 많은 공과 돈을 들여야 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벤 브라이턴 디아즈를 선택하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망주를 영입하는 것 자체가 콘테가 원하는 선수가 맞냐라는 의문점은 있고 이전까지 유망주 영입 정책을 통해 실패를 했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연 벤 브레이턴 디아즈가 토트넘으로 오게 될 것인지 추가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